미국, 중국의 관세 정쟁 속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난달 크게 부진한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중국 승용차협회 CPCA는 지난 2월 테슬라 중국 공장의 출하량은 3688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9.2%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22년 8월 이후 이는 최저의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한 63,238대를 출고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2월 실적은 전월인 1월에 비해서도 반토막이 났는데요.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에 속해 2월 판매 부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중국 전기차 선도업체인 비아디의 판매량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합해서 61만 4,679대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90.4%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중국 업체 샤오미가 출시한 전기차 YU7이 테슬라의 간판 차종인 모델 Y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도 미끄러졌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는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월스트리트의 위험 회피 심리에 불을 붙였다며 경제학자들은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급등시키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던 주식을 처분하고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술주의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제품을 조립하고 제조하는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기술 기업의 제조 비용을 급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기기 대부분을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대부분의 칩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뉴욕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회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는데요. 관세가 궁극적으로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된다며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달러 환율, 국채금리, 금값,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암호화폐까지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5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CBS 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를 많이 겪어봤다면서 관세는 어느 정도 전쟁 행위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시간이 가면 관세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되며 이빨 요정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경제에서는 항상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면 가져가고 동전을 놓고 간다는 이빨 요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어린이의 부모가 동전을 넣어준다는 점을 빗댄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정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향후 누군가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뜻의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버핏 회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징벌적인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석됩니다. 버핏 회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는데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있는 주제라고 보지만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다고 강조돼서 말했습니다.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큰 애플을 비롯해 보유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 확보를 최대치로 늘리고 있는데요. 대신 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금성 자산의 규모가 3,342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80조 7,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1년 만에 이는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버핏 회장이 미국 경제와 증시의 약세를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고령인 만큼 버크셔의 후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는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월스트리트의 위험 회피 심리에 불을 붙였다며 경제학자들은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급등시키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던 주식을 처분하고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대가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경고는 계속됐는데요.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당장 재정 적자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3년 내에 심각한 부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인 달리오는 오드로츠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언제 위기가 닥칠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심장마비와 같이 갑자기 올 것이라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내 생각에는 3년 안팎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달리오는 재정 적자 감축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들은 당신들에 있다면서 경제에 이런 심장마비가 닥치면 유권자들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현재 기존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 새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채권 구매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JP모건도 22년 말에 미국 국채의 3대 주요 매수자인 외국 중앙은행과 미국 국내은행,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2024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늘어난 1조 8,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1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6.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2020년에서 2021년 회계연도를 제외하면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석가들이 계속 경고를 외치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가들은 S&P 500이 조만간 200일 이동평균선을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지표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강행,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 모멘텀 둔화 등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기 추세 판단에 쓰이는 20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약 5,723포인트에 있는 수준입니다. BTIG의 조너선 크리스키는 향후 몇 주 내에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반등이 오더라도 6,000포인트 부근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레지스의 창립자인 KT 스톡턴은 당분간 시장은 조정 국면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지난 2년간 강세장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의 부진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형 기술주 부진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현상의 시작일 수 있다며 과거처럼 시장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체 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톡턴은 미국 국채와 금이 포트폴리오 방어력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아리월드 역시 S&P 500 내 저변동성 지수가 시가총액 가중지수 대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저변동성 지수는 최근 시장 조정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시장 반등 과정에서 조정을 받을 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릴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오늘 이미 18,350포인트로 마감해서 200일 이동평균선인 18,368포인트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이는 나스닥이 이미 장기 지지선을 이탈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